자, 안녕하십니까. MC 마초입니다. 자, 크리스마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그냥 하루 종일 지금 잠만 자다가 영상 찍어서 올리고 있는데, 자, 오늘 12월 26일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5만 달러를 깨고 약간 내려온 상태입니다만 알트코인들이 별로 빠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볼 만한 상황인 것 같고, 그럼 영상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고요. 첫 번째 암호화폐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 비트코인 국가죠. 엘살바도르 소식인데요. 자, 엘살바도르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월렛 치보를 사용하고 있는데, 국민 수백여 명이 자신의 치보 월렛에서 비트코인이 분실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데이터로 확인된 사례는 총 50여 건이고 분실액이 약 10만 달러 수준, 거의 그러니까 1억 2천, 1억 1천 요 사이가 지금 분실이 된 건데, 자, 엘살바도르 정부는 침묵을 하고 있고, 자, 이게 사실이라면 치보 월렛의 어떤 대대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해 보이죠. 이에 이제 암호화폐 인플루언서 로지는 치보 월렛 앱이 오픈소스가 아니기 때문에 안정성을 누구나 검증할 수 없고 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마당에 하루빨리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국민들 비트코인 계속 없어지는 게 사실이면 이 책임은 고스란히 이게 이제 엘살바도르 정부랑 이 부켈레 대통령,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져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소식은 도지코인의 중요한 소식이 하나 나왔는데요. 도지코인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죠. 도지코인 재단이 이더리움의 공동 창업자 비탈릭 부테린을 자문위원으로 영입하고 스테이킹 메커니즘 연구를 시작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도지코인 재단은 비탈릭 부테린과 도지코인의 POS죠. 지분 증명 방식을 구축을 하고 있고, 모든 도지코인 사용자들이 자신의 도지코인을 스테이킹해서 네트워크를 지원을 한 것에 대한 추가적인 토큰을 얻을 수 있게 될 거라고 하네요. 이 POS 지분 증명은 큰 손들 뿐만 아니라 기여한 모두가 그에 따른 보상을 받는 방식이고, 도지코인 재단은 새 멤버로 이제 비탈릭 부테린과 도지코인 창업자 빌리 마커스, 도지코인 핵심 개발자죠, 맥스 켈러 등이 자문위원으로 영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도지코인의 미래가 밝아 보이는데, 진짜 화성에는 도지코인으로 거래를 하게 될런지, 일론 머스크가 진짜 사고를 치게 될지 매우 궁금합니다. 도지코인 좀 높은 층에 지금 물려있는 분들도 그냥 잊고 살면 언젠가는 익절이 가능한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이 되고, 리플도 250원에서 2,400원, 뭐 그전에는 뭐 4,800원까지도 갔다 오는데, 그죠? 자, 다음 소식은 은행 산업의 가상자산 상용화에 대한 소식입니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내년 글로벌 은행 산업의 핵심 5대 키워드 중 하나로 가상자산 서비스 상용화를 꼽았다고 하네요. 올해 열풍을 일으킨 이 가상자산들, 세계적인 채택률 상승이랑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률까지 큰 폭으로 늘고 있고, 시총 1위인 비트코인이 지난달에 69,000달러를 찍고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고, 자, 비트코인을 포함한 전체 가상자산 시장이 시가총액 연초에 7,700억 달러 정도에서 24일 기준으로 2조 3천억 달러로 3배 이상 불어났다고 합니다. 자, 대표 결제업체인 비자와 마스터카드도 모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이미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자, 아직까지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되진 않았지만 캐나다는 지난 2월부터 비트코인 ETF가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고 하네요. 자, 미국 눈치 보다가 캐나다가 먼저 휙 시작해버려서 대표적인 친암호화폐 국가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고요. 자, 세금에 이어 완전한 제도권 편입까지 내년엔 빠르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상자산 상용화. 자, 이어서 다음은 한국테크놀로지 관련 소식입니다. 자, 한국테크놀로지 임시 주총이 열렸는데 신사업 확장 내용의 블록체인 기술과 대체불가 토큰 NFT, 그리고 부동산 시행 및 분양 메타버스가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된 임장원 이사는 미국에서 생명공학과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2018년도부터 블록체인 기술 관련 플랫폼 GBT 프로토콜을 세우고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해 우리나라 블록체인 분야의 권위자라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처음 봤어요. 이분 GBT 프로토콜 만든 분이 임장원님인 걸 처음 알았는데, 임장원 이사가 설립했던 GBT 프로토콜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블록배틀이라는 블록체인 서바이벌 TV쇼에서 우승을 차지한
공개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자, 공개된 이제 세계적인 NFT 거래 상황을 봤을 때, 자, 올해 3분기부터 GBT 프로토콜은 약 12조 6천억을 돌파해서 바로 전분기보다 8배가량 가격이 상승이 되었다고 하고요. 자, 핵심 신사업 트렌드인 NFT와 부동산을 융합하여 우리나라 부동산 분양 산업의 발전에 일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합니다. 자, 지금 부동산 가격에서 디센트럴랜드 마냥 한 6배 올라가면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은 노상에서 살아야 될 판인데, 절반 이상이겠죠? 네, 부동산 가격이나 좀 내려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코인이 떡상을 하던지 뭔가 대책이 좀 필요합니다, 이거. 자, 이어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지난 17일에 한국조세정책학회에서 개최한 가상자산 과세 이대로 문제없나? 라는 세미나에서 가상자산 과세 방안 제반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내년 초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예정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현재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서 기본 공제금액 250만원을 빼은 나머지 금액의 20%의 세율을 매긴다고 하는데, 세금 20%, 거기다 뭐 소득세 포함하면 22%쯤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득세가 맞나? 아무튼. 자, 하지만 한국조세정책학회 학회장 오문성 교수는 가상자산의 성격은 신종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금융자산의 해석을 확장해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여대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한양여자대학교 오문성 교수님 만세. 여기서 금융투자소득은 주식, 펀드 등 금융자산의 투자에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데요. 자, 현재 기본 공제금액 5천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손익통상과 2월 공제 혜택도 있다고 합니다. 자, 암호화폐 세금이랑은 너무 다르잖아. 이 도둑놈 같은 이 정부 시끼들이고. 자, 일단 오문성 교수는 과세의 전제 조건은 입법적, 행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고, 자, 현재 과세 인프라는 아직 이 정도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얼핏 듣기로 가상자산 세금 유예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2022년에 그대로 과세하는 건가요? 국회로 뭐 넘어왔다고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이 인터넷 기레기들 기사 제목을 너무 아리까리하게 써놔가지고 이걸 내가 잘못 봤나? 아무튼 세금을 유예하든 내년에 그대로 진행하든 좀 적절한 선에서 국민들이 좀 납득할 만한 그런 세금을 좀 걷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국내 가상자산 업자 신고 관련 뉴스인데요. 금융당국에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 사업자 42개 중 29곳만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중 원화마켓 거래소는 어피트 코빗, 코인원, 빗썸 4개밖에 없고요. 그 외에 이제 BTC 마켓만 운영하는 곳이 총 20개, 고팍스와 후오비, 코어닥스 정도만 보이고 나머지는 뭐 제가 아예 처음 보는 거래소들인데, 자, 어쨌든 국내에서도 제도권에 편입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내후년 이 시장이 얼마나 계속 성장해 줄 수 있을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 소식은 좀 안타까운 해킹 소식인데요. 휴레패커드죠. HP 서버. HP 서버로 이루어진 데이터 센터가 해커에 의해 랩토리움 채굴에 사용됐을 것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340만 랩토리움을 한 8일 정도 만에 지금 채굴을 한 것 같은데, 최근에 뉴스에도 많이 나왔던 자바 log4j 라이브러리 취약점, 이걸로 지금 해킹을 했던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해킹당한 기업은 아마존, IBM, 마이크로소프트 중 하나일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 랩토리움이라는 코인이 이게 라이젠에서 채굴 성능이 잘 나온다고 알려져 있는데, 현재 랩토리움이 개당 28원이에요. 이참에 데이터 센터들이 남는 CPU 사용량을 랩토리움 채굴에 좀 사용해보는 건 어떨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앞으로는 해킹 사례가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보안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블록체인이 해킹을 당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지갑이 해킹당했거나 저렇게 서버가 해킹당했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 사실 거의 해킹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보안은 블록체인 안에서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뚫리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022년 다가오고 있는데 재산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직장인 나부랭이가 되길 바라면서 내 코인들아 제발 좀 가지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채널 구독과 동영상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